안녕하세요. 시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온군의 핀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시온군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버전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저는 주로 대출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 레버리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아마추어 같고 매우 매우 초짜의 티가 나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주로 얘기할 내용들은 돈에 관한 얘기와 여러분 제가 대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투자와 주변 돌아가는 투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로 삼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행돈과 남은 돈을 스마트하게 레버리지해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과 합쳐서 어떻게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지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많은 내용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댓글 무료 나눔 상담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댓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몇 달 전부터는 월 2회로 증편을 했고요. 매월 1일과 매월 15일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으며 모든 분들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현재는 선착순 7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네이버에 검색어로 검색어 쇼군을 쳐보겠습니다. 쇼군을 치면 영광스럽게도 가장 상단에 쇼군의 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네이버 블로그 댓글 무료 상담을 어디서 하느냐 강의 관련 하이 카테고리 댓글 상담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쭉 여시면 저는 지난 3월부터 대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댓글 무료 나눔을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에 무료 댓글 상담이 10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네.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비밀 댓글로 문의를 올려주시면 역시 비밀 댓글로 쭉 올리고 있습니다. 비밀 댓글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밀 댓글로 요청을 드리고 저 역시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 댓글로 상호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제 블로그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 포스팅은 11월 1일 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 이웃 추가해 주시고 알람 등록해 주시면 질문을 올리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네이버 블로그고요. 자, 저희 유튜브 첫 포스팅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이웃분의 질문 중에 여러분들과 공감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이제 블록 처리했고요. 이분의 보유주택은 하나였습니다. 의정부에 청약이 당첨된 분이었고요. 이 청약이 당첨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입주 잔금 때는 잔금 대출 외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신용대출과 마통을 개설하려고 여러분 고민을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고민했던 거는 지금 당장 입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마통이나 신용대출을 받아놔야 되냐 되게 고민 중이셔서 저한테 어떤 해안 가이드를 부탁을 하셨죠. 이분의 질문을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내년 3월부터 중도금이 회차별로 실행이 되죠. 그런데 입주하는 기간은 아마 한 2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2년 뒤에 잔금 납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미리 개설해놔야 되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미리 받아놔야 할까요? 이런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시죠? 이런 현재 상황이어서 질문을 정리하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또는 입주 잔금 대출 받기 전에 신용 대출을 미리미리 받아놔야 되냐.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이런 고민이신데요. 저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DSR과 관련입니다, 여러분. DSR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가계대출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면 이 DSR 때문에 좌절하신 분도 계시고 한도가 깎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DSR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분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을지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지 순서를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DSR 규제 하에서는 이 대출의 순서가 여러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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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0개 중요합니다. 예.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면 그 이후에 받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용대출을 반드시 먼저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용대출을 내 연봉만큼 한도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중도금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내가 기대하는 한도 이하 매우 매우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연봉이 5천이신 분들은 보통 아무 대출이 없을 때 연봉 5천만큼 신용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아놓으면 5천이 아니라 한 푼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DSR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금융위원회에서 DSR 규제를 작동시킬 때 이러한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DSR이란 규제는 언제 작동하고 언제 적용됩니까? 내가 신청하는 대출이 가계대출일 때, 신청하는 대출이 가계대출일 때 적용이 되는데, 가계대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받으시는 신용대출이 있고, 또 입주잔금, 주택 매입 잔금 받을 때 주담대가 있고 또 전세 대출이 있고 지금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과 같은 중도금 대출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가계 대출인데 이러한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 규제가 적용이 돼서 연봉에 따른 비율만큼만 대출을 받아라. 이게 가계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대출을 받을 신청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DSR을 제외시킨다. 즉, DSR 수준에 관계없이 DSR이 높더라도 연봉이 부족해서 소득이 부족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DSR 비율이 높더라도 이러한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 상관없이 대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대출이 뭐냐? 1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나오네. 여러분 아까 질문자분께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소득이 낮더라도 혹은 이미 받아둔 대출이 많아서 DSR이 높더라도 중도금 대출 받을 때는 DSR 수준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되는 대출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나 혹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또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또 전세에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은 DSR이 높더라도 신청하는 대출이 이런 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든요. 자, 다시 이분의 질문을 돌아와서 이분이 고민하고 계신 게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을지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지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지 말고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신용대출을 먼저 최대로 받아놨어요. 맥스로. 그러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을 해요. DSR을 다 채웠지만 중도금 대출 신청할 때는 DSR 수준 상관없으니까 중도금 대출 한도만큼 다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순서를 반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 수준 상관없이 대출을 받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이미 DSR이 다 차 있단 말이에요. 왜? 중도금 대출을 받아놨으니까.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웃분이 질문 주신 것은 신용대출을 먼저 최대로 다 받아놔야 돼요. 비록 내가 2년 뒤에 입주할 때 필요하더라도 이미 지금 받아놔야지. 중도금 대출을 먼저 받고 입주할 때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이 안 나오거나 매우 매우 적게 나옵니다. 매우 매우 적게. 그러므로 자금 계획을 그렇게 꼭 짜셔야 돼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높거나 이미 DSR 허용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 즉, DSR 적용이 예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미 내가 받아둔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대출, 신용대출이나 혹은 주담대를 신청할 때는 이미 받아둔 중도금 대출이 DSR에 포함이 돼서 DSR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간혹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매월 1일 돌아오는 11월 1일이 해당이 되겠네요. 대출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 모든 대출 상관없습니다. 가계대출도 좋고요. 사업자 대출도 좋고요. 법인 대출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대출 상품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추가하시고 알람하시고 유튜브도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의 돈을 활용해서 부자 되고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